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GPU 10분의 1만 쓰면서 파국적 망각 없이 성장하는 AI 기술은 탈락하고 26만 개 GPU 산다고라는 제목으로 권대석 씨라고 하인텔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희 하인텔이 2025년 AI 챔피언 대회에서 20강에 그쳤습니다. 젠슨왕이 이재용 회장이란 치맥 한번 하더니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 팔아주겠다고 했다고 대단한 일처럼 화제인데 GPU 26만 장 의미가 뭐냐고요? 이제 AI 세계 3위, 조금은 들뜬 하정우 AI 수석, 유튜브 방송한 내용을 연결을 시켰네요. 저희가 이번 대회에 출품한 기술이 뭐냐 하면 AI 만들 때 쓰는 GPU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파국적 망각 없이 AI를 키우는 기술이었습니다. 왜 한 장에 5천만 원이나 하는 GPU가 저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5천만 원짜리가 26만 장이면 14원전인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GPT 같은 AI들은 파라미터 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 성능 품질이 정해지는데 한 번 만들고 나면 학습시키고 나면 파라미터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아주 크게 파라미터 수가 몇 천억 개가 되도록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GPT에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의 라마 3.1 모델은 20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16,000개의 GPU를 수개월간 학습시켜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멍청하고 무식한 AI라도 작게 만들어서 점점 크게 키우고 더 많이 가르치면 GPT처럼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착상. 그러면 GPU를 몇만 개씩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파국적 망각,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어렵습니다만 뜻은 쉽습니다. 새로 뭘 가르쳤더니 예전에 배운 걸 왕창 까먹는 겁니다. 마치 시험 전날 당일치기로 영어 공부 꾸역꾸역 했더니 그 전날까지 공부한 국어 기출문제풀이 다 까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GPT건 제미니건 모든 AI는 학습을 해야 대화가 되고 AI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작게 만들어서 크게 키우건 우리 회사나 나에 관련된 일에 쓰기 위해서건 새로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면 새로 배운 내용이 이전에 배운 내용에 덮어쓰기가 돼버려서 이전 학습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파국적 망각입니다. 아닌데 GPT나 제미니한테 뭘 가르치면 금방 외우고 안 까먹던데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건 문맥 한계 내에서의 단기 기억 혹은 외부 DB에 저장해두고 참고하는 것이지 AI 자체가 진짜 학습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제대로 기억하며 활용하자면 파인 튜닝이라는 기술로 학습을 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수백 내지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GPU를 써서 파인 튜닝을 하면 새로 학습한 것은 잘 기억하는데 이전에 배운 것을 엄청나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미 학습이 끝난 작은 AI 파라미터를 늘리고
그 늘어난 부분에만 적은 GPU로 파인튜닝 추가 학습을 시키면서도 파국적 망각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기술 대비 10분의 1의 GPU만 쓰고 망각도 10분의 1로 줄이면서 파라미터를 늘리고 추가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몇만 개의 GPU로 AI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몇백, 몇천 개의 GPU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술로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일단 우리나라처럼 GPU 많이 못 사는 나라도 오픈 AI나 구글처럼 커다랗고 성능 좋은 AI를 사용할 수 있고 GPU를 만들도록 시도해 볼 수 있겠지요. GPU 26만 개 살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26,000개로 26만 개가 하는 것 할 수 있다가 작은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의료, 연구개발 등 회사마다 필요한 AI가 있고 자기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시켜 써먹고 싶을 텐데 지금은 파인튜닝하면 이전에 배운 것을 다 까먹어서 나만의 AI, 어려운 말로 버티컬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겠죠. 게다가 GPU 몇백, 몇천, 몇만 개 써야 하는 게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국내 기업들도 자기만의 AI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링크에 저희와 함께 경쟁한 20개 팀의 소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뭐 AI 챔피언이라고 여러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 하인텔은 20위에 그쳤다는 얘기죠. 이런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연구개발 서바이벌을 내걸었으니 기술성이나 공익성, 혁신성도 중요하게 봤겠지만 그 이상으로 사업성을 중시해 심사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GPU가 모자라서 나름 조국과 인류를 위해 만든 기술을 검증도 못 해보고 이런 대회 덕에 간신히 GPU 지원받아서 우리가 만든 게 성공했었구나 확인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GPU를 추가 지원받아 기술을 완성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수석이나 배 부총리가 저희를 알았다면 GPU 26만 장 사서 세계 3위 할 수 있다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2.6만 장으로 26만 장처럼 쓸 수 있게 세계 수준의 기술이 국내에 이미 있다고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의 데스크 딥시크나 오픈 AI 같은 곳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곳 못지않은 기술을 가진 하인텔을 정부와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저의 무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제가 조금 아는데 서울대 전자공학 이런 데 출신이고 상당히 똑똑하신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어떻게 좀 이것 이래저래 해서 알게 됐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업 수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 투자 자본만 만날 수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아마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AI의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거죠. 젠슨왕 26만 장 약속 물거품 트럼프 엔디비아 첨단칩 누구도 갖지 못할 것. 심재현 머니투데이 11월 4일 오전 6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방영된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디비아가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NDVI 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은 중국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판매를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NDVI는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 한국 기업에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NVIDIA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은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웨일이 다수고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GPU를 만들려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이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주고받고 순환매매식으로 비판을 했지만은 순환매매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어려울 때 한국 게임 수요로 회생했던 젠슨항의 고백도 있었고요. 보온을 하겠다 이거죠. 이건희 회장의 친필 편지도 받았었고 하는 거가 있었죠. GPU 10분의 1만 쓰고도 충분히 AI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하인텐이라는 한국 업체가 있는데 투자해줄 거대 자본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서 검증을 해보고 과연 10분의 1만 가지고 딥시크나 그 다음에 그 챗 GPT 같은 역량이 검증이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AI 국가로 올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 한미 팩트시크 못 당기나 CBS 노컷뉴스 오수정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크 공개 임박, 팩트시트 발표 시점 협의 중 이번 주 발표 전망, 원자력 협정 국방비 인상 무기 구매 등 포함 전망, 핵 추진 잠수함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관건.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의 합의 내용을 나열하는 설명 자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분량은 A4 용지 3 내지 4장 수준이다. 사실관계가 열거되는 수준으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어 문안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핵 추진 잠수함 포함되나 원자력 협정 국방비 인상 당길 듯 협상 이후에도 동상이몽 추후 협상서 디테일 잡기가 중요.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에서 다른 설명이 새어 나오는 분야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반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에 그 내용하고도 연결될 볼 수도 있겠네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주장한다. 자, 중국에 팔지 못하게 했으면은 젠슨왕이 돈도 트럼프 행정부에 돈도 많이 냈는데 아니 트형 그러면 난 뭘 먹고 살아? 그 중국에 못 팔면은 그래 한국에라도 팔아야지. 이래가지고 사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정부가 젠슨 황을 완전히 국내에만 미국에만 쓴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장사가 덜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인구 감소로 인한 부담 증가에 직면한 중국 경제. 에코노타임즈가 10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부채 증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고령화가 성장과 자신감에 큰 부담을 주면서 심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은 여전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잉여 생산이 점점 더 글로벌 시장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및 기타 주요 경제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위기는 계속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하여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수요 약세와 공급 과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가계의 부를 약화시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금 요건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등 통화 완화로 대응했지만 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은행 대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에 그쳐 3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하여 총 대출액이 38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국채 수익률은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내리고 또 국채 수익률도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국채금리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야르데니 리서치는 더 강력한 내수와 구조 개혁이 없다면 중국의 수출 의존도와 신용 성장이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계속 제한할 거라고 한다고 경고합니다. 30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보도된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이 힘을 보였다, 히토리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과연 누가 승자인지 누가 아쉬운 쪽인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트럼프가 미국이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국의 잉여 생산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정권 때 그 앨런 언니가 중국의 친위 재무장관이 혼자서 친히 중국에 가가지고 들려가지고 고위급을 만나고 시진핑 그때 만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과잉 생산을 조금 억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 쪽을 좀 해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덤핑 치시면은 이거 좀 우리 곤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 주었었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라고 그러지만 10매덕 인구 중에서 그 도시 쪽이나 공업지대 사람들은 좀 잘 살아도 그 농촌은 그건 이거 죽은 그 부총리 했던 그 사람 말대로 하루 일당 얼마뿐이 못 받는 그런 우리나라 수준이다. 그 정도로 내수 쓸 돈이 있어야 쓰죠. 그러니까 거기 부자가 5천만이다 그래도 중국 인구의 그 소수거든요. 대부분의 한 10억, 한 7, 8억 가까이는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라서 내수가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 해체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 2025년 10월 누적 판매수 현대차가 내수 해외 모두 345만 7,099대를 팔았네요. 작년보다 10월 누적보다 0.1% 증가했습니다. 기아 특수차 포함해서 263만 6,577대를 팔았습니다. 작년 10월 대비 2% 증가했네요.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전체 판매 대수는 작아도 증가율은 더 높네요.
북의 전달 고시총리 납치 집회 첫 참석. 지지컴 11월 3일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3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납북자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 처음 참석해 이미 북측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내대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의 톱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나타냈다. 정상회담 소집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밝히지 않았다. 수장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국제사회도 큰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강조. 김 씨를 마주하고 나 스스로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서 인사하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을 사진을 소개를 했네요. 연근, 연속해서 일한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쉬어주세요 목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귀국하는 이 일은 요코하마 3일이나 일정이 일간스포에서 11월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X의 내년 요코하마시에 행해지는 국제 온예 박람회 하나히로의 일본 정부 출전 기공식에 출석한 것을 보고했다. 훗날 아카시 노노미야 황사 전하의 협회의 명예총지를 취임하게 되어 오늘의 기공식에서 제가 그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출 시에 오라벨이라고 하는 말을 버립니다라는 호소로 직무회의 각오를 나타낸 다카이치 수상은 지난달 21일의 수상 취임 이후 연일 과밀 일정을 해내고 있다. 동 30일부터 1일까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정상회의로 한국 경주에 체제, 지난달 28일 일본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의 중요한 일정에도 임했다. 1일의 귀국은 심야로 2일도 점심 전에 시동의 요코하마로 향했다. 다카이치 시 투고에는 네, 오늘은 쉰다고 생각했다. 다른 분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부탁이니까 쉬세요. 이렇게 쉬지 않고 연근을 계속하시면 과연 다카이치 씨 몸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쉴 사이가 없네요. 마차마도 감사합니다만은 쓰러지면 본전도 없습니다 등 휴양을 요구하는 코멘트가 잇따랐다. 가오시 수상은 3일에도 황궁에서의 문화훈장 친수식에 임하는 등의 일정이 들어가 있다. 4일부터는 소신 표명 연설에 대한 중참 의원의 여야 각 당 대표의 질문을 앞두고 총리로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국회 논전에 나서게 돼 당분간 마음이 편할 시간이 없는 날들이 이어지게 된다. 현재 지지율은 82%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바쁘긴 바쁜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X나 뭐 이런 깨떡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좀 쉬셔야 되지 않겠냐고 건강 챙기시라고 그런 댓글을 달아주면은 아마 또 우리나라 그또 그렇겠죠. 수준 낮은 사람이 개딸들이지 니들 이렇게 또 얘기할 게 뻔해요. 4일이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시정 연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자로 지금 뭐 뉴스가 오후에 나오는 대로 또 핵심 우리 예산 쓰는 데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냐. 뭔 예산을 줄이고 뭔 예산을 늘렸는지 그 원자력 예산 같은 거 좀 집어넣어야 될 텐데 추구한 이런 거. 네. 북 판문점 시찰 맞불 대북조선의 연대 어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맞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네요. 야, 그 AI가 너무 의역을 하는데 잘못 학습시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1월 3일입니다.
서울 공동통신 취재 내용으로 척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함께 남북 군사분계선이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찰했다. 남북한이 서로를 노려보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며 공조를 과시했다. 4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 세큐리티 이렇게 나가겠죠. 무슨 미팅 이런 거 같아요. SCM 하면 저는 다른 거로 생각합니다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잠깐 참석해 안 원장을 면담한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미 측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우방국에 대해 국방비 부담 증가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방문에서 미한 동맹의 업데이트 국방부 관계자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한반도에서에만 한미 안보가 아니고 미국 측은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영역, 이걸 합의해야 핵잠도 오케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활동 영역을 남중국해까지 갈 수도 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라디보스톡도 올라가야죠. 핵잠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그 한자 고시총리, 우리 말로는 고시총리인데 다카이치 사나에라, 다카이치라고도 얘기하고 가오시라고도 얘기하고 한자식 발음 그때만 다카이치를 또 이게 여러 가지 발음하는데 참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 가오시 총리와 정상회담 대만 대표 중비판 반박. 로이터 11월 3일입니다. 타이베이 3일 로이터가 한국 경주에서 지난 주말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 전 행정원 부원장 부총리는 3일 현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회담한 데 대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만나는 것은 극히 예사라며 중국의 비판을 일축했다. 다카이치 수상은 하야시 씨와의 린이지만 우리말로는 임시니까 하야시 상은 악수하는 사진 등을 자신의 X에 투고 중국 외교부는 회담을 비판하고 일본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린 씨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에게 이상할 것 없다. 이런 교류는 많이 있었다며 우리는 여러 정상과 교류하고 대화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씨는 수상 취임 전 일본 타이가 대만이죠.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다른 뉴스. 일대를 잇는 대만의 보훈 문화는 일본과의 친밀함이 계속되는 이유. 미도 유미코가 코리오 자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성장 전략은 대만에서 배워라. 의리와 인정, 자성과 관용의 나라,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보훈의 정신. 대만의 경우는 기원하고 끝이 아니며 감사의 참배도 반드시 정성스럽게 실시합니다. 자선정신이 높은 것도 대만의 좋은 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선기금회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의 존재일 것입니다. 2020년 4월 마스크 부족에 허덕이던 일본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200만 장이나 되는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일본은 대만을 위해서 몇 차례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흔쾌히 받아주는 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만 여행을 거운 저희 아들이 하는 말로는 중국말 하는 일본 같다고 그 느낌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식민시대 순화통치로 일본을 좋아한다. 관광 가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핍박은 본토 중국인에게 당했었죠. 대만이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한테 망하면서 들어오면서 대만 원주민들을 대거 학살하고 이 대만을 차지해 버렸죠.
지금 그 국민당은 거꾸로 친중이고 그 민진당인가 거기 야당이 이제 거꾸로 반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국민당이 됐든 저기 민진당이 됐든 총통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일본에 대해서는 친일적이다. 아주 그런 것들의 그 마음이 있다. 한 우리나라보다 그 식민 기간을 70년 오랫동안 하면서 잘 해준 모양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잘 했으면 했던 거죠.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강압 통치도 있었고 그랬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만하고는 좀 틀렸겠죠. IC 습격 미중 회담 조란 만단이 트럼프의 CBS 60분 인터뷰에서 얻은 시사점 계속해서 60분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트 얀산 US 투데이 그 빨간 거 4개만 시사점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중국에 대해 말하다 내 비밀을 버릴 수 없다. 대만 침공하면 중국은 죽는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 주석이. 두 번째,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시절이 끝났다. 세 번째, 비평가 기소에 대한 보복을 부인했다. 펜 본다이 법무장관과 카시파들 FBI 국장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지시해서 한 게 아니다. 네 번째, 뉴욕시장 신고의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요거 이외에 다른 뉴스가 뒤에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에 스냅에 부분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 멀미힐과 킴버리 콜로 AP 현재 그 스냅 프로그램은 미국인 8명 중 1명이다. 그러면은 한 15%, 8188 아니네 13% 정도가 최빈층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이번에 저소득층 산모가 영양가 있는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번에 조금 더 지원한다. 이 셧다운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푸드뱅크 이런 데를 이용해서 8세에서 11세 사이의 세 자녀와 함께 식료품을 구입한다. 여기 애리조나주 클랜데일에 사는 코리나 베탕쿠르 이런 식의 이름은 좀 외국 출신 미국인 같죠? 스냅 혜택이 줄어들고 지연되면서 푸드뱅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식의 현재 입장에 있다. 지금 정부 셧다운이 아직 풀리지 않아도 일부는 좀 자금이 지원된다는 뉴스가 되겠네요. 행정부가 이 재판 중직파 제동근 대통령실 청정리의 사실상 경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놓지 말라. 특히 대장동 일당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징역형을 내린 법정 구속하고 판결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내용도 담자 재판중지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었는데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그러지 말라. 이미 대통령 됐는데 그 헌법 84조에 이런 거 있지 않냐. 나 대통령 끝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은 좀 정치 좀 하자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넉 달 만에 1.3억 올랐어요. 틈새 시장으로 뜨는 서울 오피스텔. 오유고 기자가 아시아경제입니다. 11월 4일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9개월 연속 올랐다. 10월엔 올해 최대폭 상승. 10월 거래량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대책 이후 체결된 거래가 70%다. 중고가 3억이 올랐고 비중 43%로 연중 최고. 아파트 대체 수요 유입. 임대 수익률도 4.82%, 월세 수요로 38개월째 상승 중.
3억짜리라면은 5%라고 보면 5, 35, 150만 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내년 입주 물량 1,400실대 공급절벽 추격 매수는 신중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어 가운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시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또 이번에 그 실수요 유입도 관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3억 원 미만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많다. 그러나 그 이상부터는 아파트 대체 수요가 본격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억 원 미만은 임대 수입을 얻으려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아까 요거 뭐 한 3억에 3%라면은 3, 3은 90만 원. 시내 잘 받는 데나 그러지, 변두리는 또 그렇지도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서울에만 하더라도 그 남편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생계형 임대료로 살아가는 할매들이 많이 있다. 또 노인층, 부부가 살았다 그래도 노인층들이 연금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젊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꼭 오피스텔만이 아니고 뭐 뭐 연립이 아니고 좀 뭐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건 어떻게 좀 하나 구해가지고 본인들은 꼭대기층에 살고 그 다음에 보통 반지하 1층, 2층 요런 데가 많죠. 그런 게 많은 동네. 그래서 그 월세 받아 먹고 살고 그런. 뭐 이건 뭐 근데 이제 거기에는 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하니까 그런 것들, 그런 노인들이 그런 거를 팔아서 오피스텔을 싼 걸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은, 임대료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그 생계형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